오늘 영상은 코인 거래가 처음인 분도 손가락이 길을 잃지 않게 거래 흐름을 아주 쉽게 잡아드리겠습니다. 네이버 코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됐던 300만원으로 1억 8천만원을 만들었다고 알려진 중학생 단타 루틴도 같은 맥락으로 풀어드립니다. 거래할수록 눈에 안 보이게 새는 돈, 수수료를 최대로 깎는 방법을 함께 다룹니다. 고정 댓글에 할인 정리와 가입 동선도 묶어뒀습니다. 그리고 AI를 조수처럼 써서 하루 목표 수익을 50만원으로 잡는 단타 방식, 무작정이 아니라 규칙으로 움직이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돈 입금 없이 시작할 수 있도록 가입 이벤트로 100달러를 받는 흐름과 그걸로 거래를 연습하는 방법까지 이어드립니다. 100달러로 10억을 만드는 건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지갑에서 돈을 꺼내지 않고도 시장 공부를 시작할 수 있는 연습비가 됩니다. 레버리지를 곁들이면 작은 금액도 체감이 커집니다. 거래가 잘 맞아떨어지면 몇백만원 단위까지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연습부터 해보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왜 코인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복잡한 말 없이 직관적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딱 10년 전 1000만원이 있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 1000만원을 2016년에 지수 추종형 주식, 금, 부동산, 코인에 각각 넣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먼저 코스피를 따라갔다면 약 2.66배 정도로 커졌다고 치면 1000만원이 대략 2660만원쯤이 됩니다. 같은 시기에 금을 샀다면 대략 233.5g 정도를 들고 있었을 텐데 2026년 기준으로 약 5160만원 정도가 됩니다. 서울 기준 아파트 가치에 1000만원을 얹어놨다면 10년 뒤에는 대략 2400만원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2016년에 비트코인에 1000만원을 담았다면 2026년엔 26억원 이상으로 튀어오르는 괴물 같은 수익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숫자만 봐도 우리가 바보가 아닌 이상 왜 코인을 쳐다보게 되는지 감이 옵니다. 더 흥미로운 건 구조입니다. 코인 시장은 오를 때만 돈이 되는 판이 아닙니다. 방향만 잘 잡으면 내려갈 때도 수익을 노릴 수 있습니다. 오를 때는 롱으로, 내릴 때는 숏으로 양방향에 베팅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른 투자처와 결이 다릅니다. 또 하나, 세금 체감입니다. 해외 거래소는 거래 과정에서 수익이 나도 바로 세금이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느낌이 적다고들 말합니다. 그래서 국내보다 유리하다고 느끼는 분도 많습니다. 이제 중학생 단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핵심은 비밀 기술이 아니라 작은 원칙을 끝까지 지키는 단순함입니다. 첫 번째는 종목을 넓게 보지 않습니다. 그날 거래량이 터지고 변동성이 살아있는 코인만 딱 몇 개로 좁혀서 관찰합니다. 두 번째는 목표가를 욕심내지 않습니다. 큰 한방 대신 작은 파도에 옹달아요. 짧게 먹고 빠지는 반복이 복리처럼 쌓입니다. 세 번째는 손절을 가격이 아니라 규칙으로 합니다. 진입 근거가 깨지면 미련 없이 접습니다. 이게 계좌를 살리는 안전핀입니다. 네 번째는 거래 횟수를 제한합니다. 흥분하면 버튼이 가벼워지는데 그 순간 수수료와 실수가 함께 늘어납니다. 그래서 하루 루틴을 숫자로 잠가둡니다. 다섯 번째는 레버리지를 과하게 올리지 않습니다. 높은 배수는 속도는 주지만 한 번의 흔들림이 끝장이 되기도 합니다. 초보는 낮은 배수로 맞는 자리부터 찾습니다. 이제 수수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익을 내도 남는 게 없다는 말 대부분은 수수료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할인은 기술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수수료를 줄이는 첫 단추는 거래소 선택부터입니다. 같은 매매를 해도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 새는 돈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주문 방식도 중요합니다. 시장가로 급하게 들어가면 테이커 수수료가 붙기 쉽고 지정가로 기다리면 메이커 쪽 혜택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천천히가 더 빠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가입 경로입니다. 레퍼럴로 들어가면 수수료 혜택이 붙는 경우가 많고 거래소마다 할인 구조가 다르니 조건을 한 번에 비교해 두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수료는 거래 빈도와도 연결됩니다. 하루에 몇 번을 치느냐가 곧 비용입니다. 그래서 좋은 매매는 버튼을 덜 누르는 매매이기도 합니다. AI 단타 방법도 같은 결입니다. AI는 돈을 벌어주는 마술사가 아니라 사람이 놓치는 패턴을 정리해주는 비서에 가깝습니다. 첫 단계는 AI로 종목 스크리닝을 합니다. 거래량, 변동성, 뉴스 키워드로 오늘 움직일 후보만 뽑아두면 관찰 시간이 확 줄어듭니다. 두 번째는 시나리오를 글로 고정합니다. 이 가격대에서 이런 캔들이 나오면 진입, 이 구간을 깨면 바로 정리. 이걸 AI에게 문장으로 다듬게 하면 기준이 선명해집니다. 세 번째는 거래 기록을 자동화합니다. 진입 이후, 청산 이후, 감정 상태를 짧게 남겨두면 다음날 같은 실수를 줄입니다. AI는 그 기록을 요약해 패턴을 보여줍니다. 네 번째는 목표를 하루 50만원처럼 숫자로만 두지 말고 손실 한도까지 함께 잠가야 합니다. 그래야 목표가 욕심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는 알림을 씁니다. 가격 알림, 거래량 알림을 걸어두면 차트를 계속 붙잡지 않아도 됩니다. 피로가 줄면 판단이 살아납니다.
여섯 번째는 검증입니다. AI가 뽑아줄 신호라도 차트 구조와 뉴스 흐름이 맞는지 본인 눈으로 마지막 확인을 합니다. 도구는 보조, 결정은 본인입니다. 이제 입금 없이 $100 흐름입니다. 보통은 가입 이벤트로 주어지고 조건을 맞추면 거래에 쓸 수 있게 열립니다. 고정 댓글에 동선을 정리해뒀습니다. 순서는 단순합니다. 가입을 하고 신원 인증을 마치고 이벤트 페이지에서 보너스를 받습니다. 그리고 보너스가 어떤 상품에 적용되는지 조건을 확인합니다. 보너스는 현금처럼 바로 출금되는 게 아니라 거래 수수료나 증거금 형태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초보에게는 오히려 좋습니다. 무리한 출금 욕심 대신 연습에 집중하게 됩니다. $100로 시작할 때는 처음부터 큰 배수로 달리지 마시고 작은 포지션으로 진입과 청산 버튼을 익히세요. 손에 익으면 그때 전략이 붙습니다. 이제 거래소 선택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코인 거래의 첫걸음이자 가장 중요한 건 좋은 거래소를 고르는 눈입니다. 최근 한국 투자자들은 국내 거래소에만 머무르지 않고 해외 거래소로 이동하는 분위기가 뚜렷합니다. 이유는 아주 현실적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레버리지입니다. 국내는 레버리지 기능이 막힌 경우가 많고 해외는 100배까지 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50만 원이 5천만 원처럼 움직이는 구조가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수수료입니다. 같은 단타라도 국내보다 해외가 더 저렴한 경우가 많아서 거래 빈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차이가 체감으로 크게 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세금 인식입니다. 해외 거래소는 거래 수익에 대해 당장 세금이 자동으로 붙지 않는다고 알려져 국내보다 부담이 적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국인이 많이 쓰는 해외 거래소와 가입 시 $100를 주는 이벤트 정보는 고정 댓글에 적어뒀습니다. 정리된 동선대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제 수수료가 얼마나 무서운지 숫자로 보겠습니다. 대형 거래소들의 대표 수수료가 0.055%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숫자는 작아 보여도 거래가 쌓이면 이빨이 됩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으로 단타를 한다고 치고 레버리지를 20배로 쓴다면 포지션 규모가 커지면서 한 번의 거래의 수수료가 약 22만 원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하루에 10번만 눌러도 수수료가 220만 원 수준으로 불어납니다. 이 정도면 수익을 내도 비용이 목을 조르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싼 곳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4가지 대형 거래소와 A 거래소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A 거래소가 어디인지는 고정 댓글에 공개해 두었습니다. 기준은 5가지로 잡았습니다. 첫째는 수수료가 얼마나 낮은지, 둘째는 거래 화면이 얼마나 단순한지, 셋째는 한국어 지원이 되는지, 넷째는 레버리지가 몇 배까지 되는지, 다섯째는 원화로 바로 입출금이 되는지입니다. 수수료부터 보겠습니다. A 거래소는 0.01%, 바이비트는 0.075%, 비트겟은 0.06%, 바이낸스는 0.04%로 알려져 있습니다. 숫자 차이가 누적되면 계좌의 체력이 달라집니다. 한국어 지원은 체감이 큽니다. A 거래소는 24시간 한국어 상담이 가능하다고 하고 바이비트, 비트겟, 바이낸스는 즉시 한국어 상담이 어렵다고 느끼는 분이 많습니다. 레버리지는 A 거래소가 200배, 바이비트가 100배, 비트겟과 바이낸스가 125배 수준으로 비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수는 높을수록 좋다기보다 선택지가 넓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원화 입출금은 초보에게 특히 편합니다. A 거래소는 원화 입출금이 가능하다고 안내되고 바이비트, 비트겟, 바이낸스는 원화 직입 출금이 어렵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차이가 처음 진입 장벽을 갈라놓습니다. A 거래소 정보와 가입 이벤트는 고정 댓글에 모아뒀습니다. 수수료 할인과 $100 수령 동선도 같이 정리해뒀으니 그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실제로 거래를 시작할 때 가장 흔한 첫 화면은 USDT 기반입니다. 현물 지갑에 있는 코인을 선물 지갑으로 옮기는 버튼부터 차근히 눌러야 주문이 걸립니다. 선물 화면에서 먼저 확인할 건 2가지입니다. 격리와 교처 중 어떤 모드인지, 그리고 레버리지가 몇 배로 설정됐는지입니다. 초보는 작은 배수에서 손이 굳습니다. 그 다음은 포지션 크기입니다. 내 자산 전부를 한 번에 태우면 차트가 흔들릴 때 마음이 먼저 무너집니다. 작게 들어가서 주문 감각을 익히는 게 빠릅니다. 주문은 시장가와 지정가가 있습니다. 급하게 들어가면 편하지만 수수료가 불리해질 수 있고 기다렸다가 받는 지정가는 원하는 가격에 깔끔하게 걸리는 장점이 있습니다. 진입만큼 중요한 게 청산입니다. 입절 가격과 손절 가격을 함께 걸어두면 손이 떨릴 때도 규칙이 대신 움직입니다. 단타는 나보다 설정이 강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진짜 매매, 롱과 숏 타이밍입니다.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커서 아무 때나 들어가면 파도에 휩쓸립니다. 그래서 신호를 보고 들어가야 합니다. 롱은 가격이 오를 거라고 보고 매수 쪽에 서는 포지션입니다. 상승에 베팅하는 방식이고 숏은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보고 하락에 베팅하는 포지션입니다. 롱이 유리한 장면부터 보겠습니다. 차트가 상승 추세이고 고점이 점점 높아지며 올라갈 때 롱이 자연스럽습니다. 흐름을 거스르지 않는 게 첫 원칙입니다. 이동평균선도 힌트가 됩니다. 50일 이동평균선이 151선을 위로 뚫을 때 골든 크루스라고 부르며 상승 신호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래량이 받쳐주면 더 좋습니다.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도 같이 늘면 시장 참여가 붙었다는 뜻이라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을 높게 봅니다. 뉴스 흐름도 같이 봅니다. 규제 완화, 대형 기관의 진입, ETF 승인 같은 긍정 뉴스는 심리를 들어올려서 롱 쪽 확률을 높이는 재료가 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숏이 유리한 장면입니다. 하락 추세에서 저점이 계속 낮아지는 그림이 나오면 숏이 자연스럽습니다. 상승을 억지로 잡으면 지치기 쉽습니다. 이동평균선이 꺾이면 경고등입니다. 50일 이동평균선이 151선 아래로 내려가면 데드크로스라고 부르고 하락 신호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래량이 줄어드는 것도 힌트입니다.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이 감소하면 상승 힘이 약해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숏이나 관망 쪽이 유리해지기도 합니다. 부정 뉴스는 하락에 기름을 붓습니다. 규제 강화, 해킹 사고, 주요 국가의 강경한 정책 같은 이슈는 가격을 눌러버리는 트리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숏 판단 근거가 됩니다. 여기서 보조 지표가 힘을 보탭니다. 대표적으로 RSI, 맥디, 볼린저 밴드를 많이 씁니다. 차트만으로 애매할 때 결정을 도와줍니다. RSI는 과열을 보여줍니다. 70 이상이면 과매수로 보고 숏을 고려하는 사람이 많고 30 이하이면 과매도로 보고 롱을 유리하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지표 하나로 결론 내리면 흔들립니다. 추세, 거래량, 뉴스와 함께 맞춰볼 때 신호가 날카로워집니다. 한 가지 신호가 아니라 겹치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맥디는 추세 전환을 읽는데 도움을 줍니다. 선이 교차하는 지점과 히스토그램의 힘을 함께 보면 상승이 붙는지 꺾이는지 감이 옵니다. 볼린저 밴드는 변동성의 울타리입니다. 밴드가 벌어지면 파도가 커졌다는 뜻이고 밴드가 좁아지면 곧 큰 움직임이 나올 준비로 보기도 합니다. 진입 타이밍을 더 정교하게 잡게 해줍니다. 결국 롱은 상승 추세와 긍정 신호를 확인하고 숏은 하락 추세와 부정 신호를 근거로 잡는 겁니다. 감이 아니라 체크리스트로 움직이면 초보도 흔들림이 줄어듭니다. 오늘 내용은 거래소 선택, 수수료 절감, $100 연습 흐름, 그리고 롱숏 타이밍까지 한 줄로 이어진 루트입니다. 고정 댓글에 핵심 링크와 정리본을 모아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도 초보가 막히는 지점만 골라서 쉽고 빠르게 풀어드리겠습니다.